이 과목 내용도 다루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주된 사례를 이렇게 한정을 했어요. 그래서 개론하면서 가정문제 사례를 많이 다룰 거고, 원리하면서 대인관계 사례, 역동성 하면서 동성애, 사고 이상, 사회문제, 성문제 해서 사례를 우리가 많이 다루긴 하는데 한 번씩은 다 다뤄봐야 이제 끝까지 가면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다룰 수 있구나라는 그런 개념을 가질 수 있거든요. 사례를 통해서. 뭐 내가 지금 당장은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예를 들어서 내 관심은 여기 가정에만 있는데 뭐 동성애를 왜 알아야 되느냐, 뭐 학교 문제를 왜 알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걸 또 살펴보다 보면은 내 문제에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서로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상담의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복합적인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다루면서 그 복합적인 문제들,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문제들을 모아놓은 표예요. 보면은 이런 가정 문제나 그 다음에 대인관계나 이런 것들이, 가정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하면은 대인관계에서부터 오는 경우가 많아요. 또 동성애도 몰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아이가 동성애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또 그게 또 가정 문제로 들어와요. 그래서 가정 문제라는 게 가정 문제만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선가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직장에 남편의 직장 문제가 있다. 그럼 그게 또 가정 문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다 살펴보면 이거 외에는 이제 큰 문제가 없거든요. 이게 모든 문제를 다 다뤄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다 하고 나면은 이 문제를 다룰 때 이게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아, 가정 문제는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그 사이에는 항상 사람의 사고라는 게 이 머릿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머릿속에서는 항상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 위로 올라갈 것인가, 그리고 또 안 좋아질 때는 항상 이렇게 안 좋아지면서 떨어져요. 그래서 안 좋아졌구나. 멀쩡하던 내가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상한 행동을 할까라고 하면은 이런 생각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다시 올려야만 하는 거죠. 이런 생각으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말과 그런 생각과 또 그런 대화와 그런 걸 해야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까지 올라가지, 안 그러면은 말과 대화와 행동 속에서 멀쩡하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게 몸으로 들어와서 이제 몸으로 나타나서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 다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2주간 동안, 총 이제 4시간인데 이 4시간 동안 우리가 개론 문제를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이 개론 문제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하게 되는데, 개론 교재를 다 하나씩 준비하셨을 거예요. 이번에 새로 만든 교재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를 참고하셔서 혹시 부족한 부분은 이 교재를 또 이제 참고하셔서 그 내용에 또 제가 다 적어놨으니까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개요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성경적 상담의 3가지 종류 중에 하나인 혁신주의 성경적 상담을 설명하고 그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필요성을 생각하는 게 이제 개론이에요. 이를 통해 혁신주의 성경 상담은 심리학을 극복하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하고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마음의 문제를 다루어서 본질적인 변화를 이루고 성경적 삶의 모습을 만드는 효과적인 상담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게 이제 개론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 나머지를 다 배울 수 있는 거죠. 개론을 통해서 이걸 이렇게 배워나가는구나, 이게 다 혁신주의 성경 상담에 관한 내용이니까 그것에 대한 기초를 쌓는 거예요. 또한 이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리고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에게든지 적용할 수 있는 삶의 지혜다. 그래서 이런 삶의 지혜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이걸 그냥 문제가 생긴 다음에 하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 전에 해야 돼요. 항상 문제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은, 이게 간단한데, 이게 좌뇌, 우뇌 하는 것처럼 이 내용은 간단해요.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뇌 구조를 이해하는 게 좌뇌가 있고 우뇌가 있다. 방향을 좀 바꿔야 되겠네요. 우리 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앞으로 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다른 그림에서 코를 여기다 이렇게 그렸거든요. 그래서 코에서 좌뇌와 우뇌, 최소한 이런 거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있어요. 좌뇌와 우뇌. 그래서 좌측에서 담당하는 것과 우측에서 감당하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만 더 추가하시면 돼요. 심피질, 고피질, 구피질, 가운데 쾌락 중추가 있고 심피질, 고피질, 구피질. 그래서 높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높은 생각을 하는 것. 대뇌피질 가장 바깥에 있는 가장 통합적이고 그리고 체계화되어 있고 그리고 고상한 생각은 다 이 대뇌피질 바깥에서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고피질은 뭐냐면은 이게 판단하고 분석하고 결정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피질은 뭐냐면은 자극과 관련된 거예요. 느끼고 감정을 갖고 뭘 원하고, 그래서 이제 쾌락 중추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쾌락 중추 밑에서부터는 이제 다 몸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 심피질, 고피질, 구피질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사고가 되게 심피질에서 다 좋죠. 감사하고 좋고. 그런데 구피질에서 어떤 결정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고피질에서 그런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원하는 게 생겼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구피질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 이 상담은 전부 다 이 구피질에서의 자극이 일어나면은 전부 이제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정 조절이 안 된다, 공포가 생긴다, 대인 기피가 생긴다. 이거 다 아드레날린을 일으키는 그런 흥분 상태거든요. 그게 다 이 구피질에서 생긴답니다. 뇌 신경학자들의 이제 연구 결과에 이제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자료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구피질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떨어지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은 이 고피질에서 이렇게 올려야만 하는 거죠. 위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뭔가 뭐 끝을 내야 되겠다, 혹은 망할 것 같다, 그리고 나는 큰일 날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전부 다 이런 생각에서 이게 확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떨어지면 또 잘 올라가지도 못해. 그래서 올라가는 법도 배워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심피질의 사고를 가지고 여기서는 크게 보고 또 확장되고 그리고 또 그런 어떤 평안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니까 여기서는 세로토닌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그러지 않고 전부 떨어진 다음에 올리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돈도 많이 들지요, 시간도 많이 들지요, 또 왔다 갔다 힘들지요. 그러니까 병원은 전부 다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병은 다 이 부분에서 생기는 거죠. 여기가 감정과 욕구가 있기 때문에 감정과 욕구 때문에 모든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해서 우리가 더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